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내릴 비의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 대중화를 이끄는 국립중앙과학관이 누적 관람객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간 관람객 150만 명 시대를 맞은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래된 전시시설을 교체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기 있는 수입 분유가 국산 분유보다 주요 영양성분 함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영아의 발육과 두뇌 활동에 필수적인 DHA의 경우 국산 분유가 50% 이상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북에 이어 서울에 오늘 오전 8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초미세먼지 특보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부터 오후 사이에 중서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나무 1,500만 그루를 추가로 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심은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3천만 그루의 도시숲이 생기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021년까지 관악산과 북한산의 맑고 찬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숲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 210만 그루, 한강변에는 115만 그루를 추가로 심어 공기청정 효과를 끌어낼 방침입니다. 새로 생기는 가로변 보행 공간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두 줄 또는 다층 구조 가로숲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경유차 6만 4천 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 또 15평형 에어컨 2,400만 대를 5시간 가동하여 온도를 낮추는 것과 동일한 효과, 또 성인 2,100만 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명칭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정하였습니다. 조동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지원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과 부동산 문제 등 질책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관람객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중 관람객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과학 대중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과 연구 분야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연중 관람객 150만 명 시대, 우리나라 전시관들의 꿈과 희망의 숫자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1990년 10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겨와 문을 연 지 28년 5개월 만에 관람객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분야 전시관 역사에 새 장을 연 것입니다. 과학 발달사를 한 자리에서 배우고 체험하면서 과학 대중화에 선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게 이제 전시 같은 것들은 볼 수 있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누적 관람객 3천만 명 돌파는 1,000만 명 돌파 11년 6개월, 2천만 명 11년과 비교할 때 6년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일부 전시관을 제외한 무료 입장에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면서 관람객 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연중 관람객 150만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과 연구 분야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래된 전시시설 교체 그리고 연구 분야나 전통 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적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질적으로의 변화 그리고 더 다양하고 심도 깊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대중화 선봉에선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우리나라 미래 과학의 꿈을 이끌어가는 교육 체험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정부가 미래산업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고려해 5대 전략 투자 분야와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 혁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산업기술 R&D에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전략 투자 분야는 미래수송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입니다. 산업부는 또 이에 맞춰서 시장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산보다 외국 분유가 더 좋다는 입소문 등을 타고 지난 몇 년 동안 수입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국산 분유가 수입 분유보다 주요 영양 성분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잘 따져보고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 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다양한 분유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황금변을 본다, 소화가 잘 된다는 등의 입소문이 나면서 해외 직접 구매에 나서는 엄마들이 늘자 마트에서도 수입, 판매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저출산으로 국내 분유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분유 수입량은 몇 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목변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를 먹여보라고 해서 먹었더니 변도 잘 나오고 장 트러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외국 분유로 갈아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함유된 성분을 조사해보니 주요 영양 성분 함량이 국산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먹는 1단계 분유 12종을 조사한 결과 수입 제품 6개의 평균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함량이 국산 6종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영아의 발육과 두뇌 활동에 필수적인 DHA의 경우 국산이 50% 이상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입 분유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앞타밀은 물론 가장 비싼 가격대의 사냥 분유 등이 수입 분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외의 식품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없었는데 영양 성분 표기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셀레늄의 경우 실제 함량은 표시량보다 370% 높은 제품도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함량 정보 제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아기의 체중과 발육 상태 등에 따라 영양 성분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고려대 공동연구팀은 암 환자 2만여 명과 일반인 67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과 뇌졸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위험도가 17%로 더 컸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암 진단 후 3년까지 커지다가 7년 정도부터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 진단 7년 차 때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일반인보다 21%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암 진단과 함께 뇌졸중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원인균인 한탄바이러스에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추적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고려대 의대 송진원 교수팀은 유행성 출혈열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 총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유전체 염기서열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감염 추정 장소를 분류할 수 있고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설치류 바이러스와 비교 분석해 환자가 감염된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한탄바이러스의 출현 장소를 추적해 유행성 출혈열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
바이러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패스트푸드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경우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분석 결과 초중고 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라면 섭취율이 전년보다 높아졌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은 초등학생 6.07%, 중학생 16.23%, 고등학생 19.69%이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등학생 65.98%, 중학생 77.66%, 고등학생 80.5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권장 식습관 지표인 우유 유제품과 채소 섭취율은 갈수록 낮아졌고 특히 채소를 매일 먹는 경우는 초중고 모두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우유와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46.62%, 중학생 30.96%, 고등학생 21.27%였습니다. 또 비만과 과체중을 합한 비만군에 속한 학생 비율은 25%로 학생들의 체중 증가세가 이어졌고 특히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비만군 비율이 높았습니다. 물 부족 해결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는데요.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 인원만 7,000명이 넘는 40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 화장실 물은 붉은 하수 처리장에서 끌어와 다시 사용합니다. 하수 처리장이 생활하수나 오수를 정화한 뒤 보내준 물입니다. 건물을 청소하거나 조경에 사용하는 물 역시 재사용입니다. 또나 냄새에 대해서 상수도하고 전혀 이렇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굳이 이렇게 제2용소라고 표기 안 해놨을 때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깨끗합니다. 골프장도 재사용 물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비가 적은 봄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재사용 물을 쓰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재활용성으로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돼서 잔디 이용해도 좋고 또 현재 쓰는 물량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수 처리장이 정화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조경용 등으로 재사용하는 양은 한 해 11억 1,000톤. 경기도 용인시는 하수 처리수 78만 톤을 재사용해 한 해 8억 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하수를 다시 사용하면 댐 하나를 새로 건설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중한 물도 아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하수를 정화하고 공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수 처리수 사용률은 아직 미미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인기라는 것은 유명 스타나 셀럽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요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일반인들도 팔로워 수를 늘리거나 조회수를 늘리는 것처럼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지 또 어떤 유형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오넷의 생각연구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